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이 다소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장도 오늘 이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 장세가 서서히 이제 정리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이 그 비교적 그 대형의 기술 성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몇몇 대표적인 것만 좀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아주 전형적인 그 혼조 장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혼조 장세를 보이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조금씩 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그 보합권에서 사실은 등락을 거듭하 왔어요. 오후 장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계속해서 장 시작서부터 순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고, 기관은 오늘 이제 순매도를 이어갔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 지독하게 관망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장이 거의 끝나서 3시에 가까워지는 무렵까지는 이렇다 할 그 큰 변동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이제 그 순매도를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밀어내리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485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3,39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13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다시 0.53포인트가 퍼센트가 밀렸어요. 그래서 3,009.55, 3,000 위에 좀 가까스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시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이제 보합권상에서 하루 종일 움직임을 보이다가 끝날 무렵에 좀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 초반에 그 큰 폭의 그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중간에 잠깐 그 매도 그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다시 이게 코스피 시장에서와 같이 매도폭을 증가시키면서 지수를 밑으로 밀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69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8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1388억 순매수를 하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만 사는 그런 시장이 됐고, 코스닥 지수는 겨우겨우 1000.13, 1000포인트에 가까스로 걸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0.87%가 밀리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런 걸로 봐서, 오늘 이제 그 시장이 내일 그 아침에 우리가 맞게 되는 미국 시장의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끝날 때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매도폭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겁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이 극도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했어요. 삼성전자는 0.86%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5,000원이 오르면서 4.93%가 비교적 큰 폭으로 덩치가 큰데 그렇게 올랐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 보면 나머지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G화학도 25,000원 올라서 3.03%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리니까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 쪽으로까지 매기가 이렇게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시장 중에 좀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멘트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이었는데, 오랜만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유연탄 값 때문에 그래요. 그 중국 당국이 그 유연탄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하니까 조금 안정화됐어요, 유연탄 가격이.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9.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시멘트 만드는 그 비용 중에서 유연탄 값이 거의 30%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연탄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다 이런 거는 시멘트 업계는 좋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시지만 이제 시멘트 판가가 인상되니까 그런 거에서 마진폭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쪽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년에. 뭐 이래서 이제 시적 호조를, 기대해서 이런 쪽이 좀 오늘 움직였고, 지난번에 이제 왜 우리 누리호 발사가 성공해서 우리가 원했던 궤도에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으면 참 좋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 항공 관련되는 주식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났죠. 절반의 성공이죠. 그런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쯤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정리되는 시점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이게 앞으로 이쪽에는 지원하겠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씩 다시 기대를 좀 모아가는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와 있어서 오늘 주가가 조금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finviz.com 보니까 옥수수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서 이제 우리가 그 배합사료 이쪽에 이제 가격도 인상될 거고,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건 뭐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료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료 쪽의 문제인데, 중국의 전력난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소 수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질소 비료 만드는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비료의 3요소에서 질소, 인산, 가리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소 비료 쪽에 차질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가 폭등 우려 뭐 이런 거 등으로 해서 오늘 사료, 비료 이런 데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HM 매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제금융 하는데 뭐 사는 입장이나, 또 해진공 입장에서 보면 또, 배임에 벌 수 있는데 배임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뭐 의견이 다른 거야 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저는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거가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서로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 복장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8.15 머니톡을 녹화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렇게 해서 한 3차례 정도 방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채널에서 잘 안 다루는, 우리 채널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안 다루는 이제 질문이 오면 저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저의 시각이나 뭐 이런 바이오 이제 우리 백만ገብ에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바이오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고, 또 조선, 최근에 지금 조선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자동차,
미국의 뭐 테슬라는 저렇게 뭐 천슬라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현대차 기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의견.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연말까지의 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주의 깊게 보고 여기서 대응 전략을 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우리 백만개미에서 말씀 못 드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모르겠어요. 빠르면 오늘 밤이나 뭐 내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많은 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뭐 시장이 매일 그 타령 오르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좋을 턱이 없죠. 그럴 때 뭐 이게 꼭 요즘 이제 공전의 히트를 넷플릭스에서 쳤던 오징어 게임 같은, 근데 오징어 게임을 사실 저도 보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꼭 주시장도 비슷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어, 언제나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그 픽션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드라마 이런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과 좀 비슷해요. 거기서도 진짜 아차하는 순간 그냥 바로 총 맞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죽진 않지만 실제 생활에선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거 조금만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걸 조심해야 될 때요. 한 방에 훅 가는 거를. 특히 그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그런 일반 투자가 입장에선 더더욱 그런 거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지금 시장이 뭘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룰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잘 알고 따라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룰대로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룰을 어기면 네, 뭐 당연히 죽죠. 근데 주시장에서도 이 지금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룰을 어기는 순간, 그 어기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개인적인 미련이나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닮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장을 정리를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지만 지금은 뭐가 어떻고 무슨 뭐 테이퍼링이 어떻고 이런 거 이제 뭐 얘기하는데 그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그냥 수급이 안 맞는 시장이에요. 수급이 안 맞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 수급을 맞춰서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수급이 안 맞는다는 거를 누가 잘 알아요? 외국인들이 잘 알아요. 뭐 기관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수급이 안 맞는데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절대 그럴 일 없죠. 좀 올라가서 기회만 되면, 공매도 치려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수급 불균형이 개선돼서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방에 훅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 연준이 갑자기 우리 테이퍼링 안 할 거야 라든지 돈 더 풀 거야 라든지 이런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메가톤급 호재가 오기 전에는 시장이 갑자기 여기서 상승 전환해서 이러기가 힘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견뎌내고 수급이 이 언밸런스 된 게 어떻게 이제 밸런스가 잡혀가는 쪽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걸 찾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때 잘못하면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시장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주도주가 없어요. 얘가 주도주인가 보다 그러니까 한 이틀 가다 안 가요. 갑자기. 우리 지금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2차 전지 관련, 갈 때는 막 가는 것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작년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는 되게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무슨 시장이 이런가? 뭘 이렇게 쭉쭉
밀고 앞장서 가진 못하고 못 가죠. 왜냐하면 가면 매물 맞아요. 그 매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곳곳에 쌓아놨던 매물 아니면 또 숏을 치는 사람들, 공매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도주가 없다. 그 대신에 뭐냐면 이게 이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썸네일에 자주 써드리는 그런 섹터를 포함한 한 뭐 10여 개의 섹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의 이슈성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이슈가 아니라 얘네가 뭐 주도주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주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시간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뭐 개별 뭐 종목 장세다 이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종목 장세도 아니고 그냥 이슈 장세예요. 이슈 장세.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빠른 순환을 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같은 날 막 빠져서 거들떠도 안 보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를 사서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잘 가는 게 있었다. 그러면 또 그쪽에 달려들어서 나 그거 사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덜컥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시장이 수급이 개선돼서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기간으로 말하면 내년 봄까지 그렇게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지금 이슈로 굉장히 빠른 순환되는 시장에서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해갖고 돈 조금 벌려고 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염두에 좀 두고 시장을 봐야 될 그런 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짜냐? 내릴 때 그 이슈들이 굉장히 빠른 순환을 해서 오늘 안 오르는 이슈 있잖아요. 오늘 쉬어가는 이슈에 있는 종목들을 진짜 쪼잔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아차 잘못되면 내년까지 그냥 할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쪼잔하게 사고 오르면 바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이익 실현을. 왜 그러냐면, 이거 더 두면 더 올라가겠지. 이거는 그 작년 같은 시장의 패턴의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오징어 게임 얘기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런 놀이가 처음에 나오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술래가 이렇게 돌아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다시 돌 때, 그 움직이는 사람이 포착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진짜 총을 맞아 죽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따져보시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술래가 똑같은 속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궁화꽃이까지는 천천히 하다 피었습니다 이러고 빨리 돌릴 때도 있고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오르면 바로 이거를 이익 실현을 안 하고 거기서 멈칫멈칫하거나 조금 더 몇 발자국 더 가려고 무궁화꽃이 피었으니 뭐 할 때 막 걸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술래가 어떤 속도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릴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죠.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도 이슈가 이제 계속 도니까 이거 돌 거예요. 근데 돌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그런 욕구가 있는 매물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섹터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을 위로 갈수록 점차 줄여야 된다. 위로 가니까 계속해서 기대 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올라온 기간이 이력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려면 이평선도 봐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날 뭐 살까? 그냥 이 이슈에 뭐 메타버스 살까? 그래, 메타버스 며칠 쉬던데 이거 살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살까? 아무거나 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전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도 얘가 제일 낫겠다. 그러면 걔를 들어가서 딱 그 생각, 그 순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속도로 이번엔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무궁화꽃이 피 정도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었습니다까지 하지 마시라. 그러다가 순례가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나 안 하면 안 돼? 안 하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냥 주식 기존에 있는 거 우량주 묶어놓은 거 그거 갖고 현금 갖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누구는 최근에 뭐 메타버스로 얼마를 벌었어 막 이러면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면 메타버스가 브런치 카페 43강에 있습니다. 43강이면 제가 석 달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석 달 전에. 그때는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시죠? 예. 이게 어디 가는 버스야?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한 다음에 뒤늦게 가갖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 빨리 내려야죠. 무궁화 꽃 나오면 내려야죠. 피었으면 다까지 가면 위험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주식은 언제 늘리냐? 주식 비중 확대. 지금 현금이 있는데, 그 얘기 자꾸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말씀 드려요. 오늘 8.15 모니터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현금 준비하는데 이거 언제 쓰냐? 아니,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왜, 뭐, 안달복달 하실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요. 현금같이 좋은 종목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정배열이 완성되면 안착 후에 매도해도 된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 그 20일 이동평균이 3,000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3,009포인트에 끝났으니까 그래도 20일 2평 위에요. 문제는 뭐냐면 20일 2평의 방향이 하향해서 이게 옆으로 플랫해지면서 위로 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늘려도 된다. 그런데 그게 된 다음에 무조건 막 늘리냐? 그것도 아니다. 그게 돼도 우리는 또 한 차례 비교적 무게감 있는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팍팍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막 질러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뭐 지금 뭐 매일매일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되게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나는 한 10% 정도 현금 가지고 이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트레이딩 좀 하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떤 분 말씀대로 하다못해 통닭값이라도 벌어볼까? 뭐 이렇게. 그러면 통닭값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들어가신 분은 아니다 싶으면 얼른 자르고 나오면 손해는 통닭값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일부를 갖고 매매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인데, 금주 마지막인데,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